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버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4월 10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헐리우드 영화 스래시 상어의 습격입니다. 허리케인과 상어가 나오는 재난 장르의 영화고요. 보통 이런 장르의 영화가 넷플릭스로 공개되면 나오자마자 월드 1위 당연하고 외국 작품이 대체로 고전하는 한국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드라마는 외국 작품이 한국에서 1위 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영화 순위는 드라마에 비해 허벌이라서 외국 작품도 이렇게 종종 한국에서 1위를 해요. 이런 영화들은 되게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재미를 추구하는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구독자들이 망설임 없이 시청을 누르게 되죠. 동물을 소재로 한 재난 영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 상어거든요. 우리가 사람에게 위험한 동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양이과 맹수들, 그 대표격인 사자나 호랑이가 등장하는 영화는 오히려 적은 편인데 상어 그리고 악어 이런 수중생활하는 동물들로 영화를 정말 많이 만들더라고요. 상어가 1위, 악어가 2위인데 1위, 2위의 격차도 엄청 큽니다. 상어가 그냥 넘사벽 원톱이야.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상어라는 소재로 뭐 서스펜스 연출이라든가 여러가지 수월한 지점이 있나봐요. 그리고 수요의 측면에서도 상어 영화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최초의 블록버스터 영화가 스필버그의 조스니까 말 다 했지. 그래서 상어 영화가 정말 많다. 하지만 많기 때문에 단점도 생기죠. 오지간한 내용들은 다 식상해. 그래서 뭐 샤크네이도 이런 막 나가는 B급 영화들이 컬트적인 사랑을 받기도 하고 진지하게 메이저 영화 퀄리티로 만든 상어 영화 중에서는 식상하지 않고 볼만한 영화들이 드뭅니다. 올타임을 놓고 보면 스필버그의 조스 그리고 레니 할린의 딥블루시 정도가 상어 영화 명작이고 비교적 최근 2010년대 이후에 나온 작품 중에서 언더워터 47m 정도가 꽤 재밌었죠. 특히 47m는 영화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게 된 스래시 상어의 습격은 허리케인과 상어의 조합, 샤크네이도 시리즈로 이미 식상하다. 그런데 샤크네이도는 너무 황당한 내용이잖아요. 거대한 회오리 바람하고 상어를 조합한 재난이었는데 스래시는 허리케인 헤일에 의해 상어가 주거지역으로 몰려오는 그런 상황을 그려냈습니다. 샤크네이도와는 분명한 차이점이죠. 하지만 이런 내용조차도 엄청 비슷한 영화가 이미 있다. 알렉산드르 아야 감독이 만든 크롤이라는 영화, 2019년에 나온 비교적 최근작입니다. 알렉산드르 아야는 엑스텐션이라는 영화로 2000년대 초반에 호러 마니아들 사이에서 엄청 화제가 되었던 감독인데 그 후에 힐즈 아이즈, 미러, 피라냐 이런 리메이크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사실 엑스텐션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그 후 필모는 호러 감독으로서 평범한 느낌이긴 한데 2019년에 만든 크롤도 뭐 엄청 대단한 작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볼만한 영화였어요. 스래시랑 비슷한 내용인데 크롤은 상어가 아니라 악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그려지는 이런 상황이라며 상어보다 악어가 훨씬 무섭죠. 주거지역에 홍수가 나서 수중 포식자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무슨 김담이 나온 대홍수 벤치로 수십 미터 물에 잠긴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발 디딜 곳이 있는 상황이잖아. 상어는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물에 빠지지만 않으면 괜찮다. 그러나 악어는 물 밖으로도 나오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악어가 훨씬 위협적이죠. 물론 영화에서 묘사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 상황에서는 저는 뭐 악어도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 밖에 나올 수는 있지만 느리잖아요. 물론 실제로 겪어보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화의 묘사로는 이런 주거지역 홍수 상황에서 상어가 악어보다 더 활약하기는 힘들지 않나. 실제로 크롤과 스래시 두 영화를 비교해보면 저는 크롤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요. 나름 허리케인 헤일이라는 신선한 상황에 상어를 등판시켰지만 만화 슬램덩크에 나온 명대사처럼 나름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와도 그냥 본래의 힘을 잃는 결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저는 헤일로 인해 주거지역으로 몰려든 상어들이 제대로 활약하기 힘든 무대에 억지로 올려진 상황이라고 느껴졌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상어가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상어의 특징이 뭐냐면 간보는 게 없어요. 실제 현실의 상어도 바다에서 인간을 만나더라도 먹이로 인식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영화에 등장하는 상어들도 바로 공격하지 않고 간을 보잖아요. 뜸을 들이면서 서서히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스래시에 등장하는 상어는 그냥 닥치는 대로 물어뜯어요. 제가 상어들이 별로 하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정확히는 물어뜯을 기회가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물어뜯고 본다. 뜸들이지 않고 간도 안 보고. 너무 자기들이 활약하기에는 좁은 무대니까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존재감을 어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영화의 초반과 후반 말고 중반 전개에서는 다들 물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상어가 할 게 없어.
있어요. 하지만 이 영화는 상어 영화잖아요. 상어가 할 게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전체 상영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고요. 크레딧 빼면 8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크롤이라는 영화와 비교하면 그 영화도 상영 시간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크롤은 거의 주인공 혼자서만 내내 악어에 맞선단 말이에요. 중간에 아버지라든가 다른 인물도 등장은 하지만 카야 스코델라리오가 연기한 주인공 캐릭터 원톱으로 이끌어가는 영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사의 폭이 좁아서 상영 시간도 그만큼 짧은 건데, 스레시는 주인공이 여러 명이에요. 브리저튼의 다프네 역으로 유명한 피비 디네버가 만삭의 임산부인 리사 역으로 나오고, 휘트니 피크가 연기한 다코타라는 캐릭터가 리사를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자이몬 혼수는 해양생물학자인데 다코타의 삼촌이고 멀리서 구조하러 오는 역할, 그리고 위탁 가정에 살고 있는 고아 3명이 나오는데 걔네도 상어를 피해서 생존하려고 애쓰고 있고, 이렇게 등장인물들은 많은데 영화는 별 내용이 없는 거죠. 상어랑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 때문에 결국 후반에 어쩔 수 없이 상어의 위협에 직면하지만, 그런데 해일로 물에 잠겨버린 곳이 열 몇 시간 동안 서서히 계속 수위가 올라가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영화는 선택지가 없어요. 말했듯이 물 밖으로 피해 있으면 상어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다시 물에 빠뜨려서 상어하고 최종 승부해라,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위탁 가정 고아들은 우연히 집에서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해서, 그런데 다이너마이트 심지에 불 붙이고 물에 던지면 심지가 젖어서 불이 꺼지지 않나요? 물속에서도 불이 안 꺼지는 심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물에 던졌는데 운 좋게 심지가 물 밖에 계속 나와 있어서 계속 불이 붙어 있어요. 결국 다이너마이트 터져서 상어들이 산산조각 나고, 그 전에 폭발을 피해 도망쳐야 하는데 아슬아슬한 상황이 잠깐 나오거든요. 이거는 유명한 악어 영화인 엘리게이터의 마지막 장면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임산부 리사는 나름 긴박한 상황 연출한다고 물에 빠진 상황에서 출산을 합니다. 서양 영화나 드라마에서 임산부가 선체로 출산을 해버리고 멀쩡히 걸어다니는 그런 장면들을 몇 번 보기는 했는데, 정확히는 몰라도 동양인에 비해 서양 여성들이 출산을 더 수월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골반이라든가 체격도 더 크고, 반면 아기의 머리 크기가 동양 아기보다 작은 편이라고 했나?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주워 들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 아무튼 서양 영화나 드라마에서 선체로 출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이 영화에서도 물에 빠진 채로 출산을 하는데요. 수위가 너무 높아져서 이제 발도 안 닿는 깊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아기를 물속에서 어떻게 찾아서 건져 올린 건지, 탯줄 잡고 당긴 건가? 그런 묘사라도 정확히 보여주던가. 그냥 물에서 손 몇 번 휘젓더니 아기를 꺼내. 그리고 출산해서 피가 흥건하잖아요. 상어들이 피냄새를 맡고 달려들죠. 방금 출산한 여자가 뾰족한 나무 조각 같은 걸 들고 달려드는 상어한테 카운터를 쳐서 물리치거든요. 정말 너무 황당한 장면들이 계속 나온다. 출산부터 아기를 안고 난리를 치는 이 모든 상황들이 보면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 저는 그나마 이 장면이라도 없었다면 스레시라는 영화는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완전 무색무취의 상어 영화가 될 뻔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 나오는 상어가 황소상어거든요. 그런데 거대한 백상아리 한 마리도 근처에 와 있어요. 이 백상아리가 최종 보스인 줄 알았는데 주라기 공원의 티렉스처럼 마지막에는 오히려 주인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는 거의 티렉스의 오마주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이 백상아리의 역할마저도 뭔가 뜬금없고 황당하다, 이런 후반부 전개가 진짜 말도 안 되고 엉망진창 개판 전개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황당한 전개라도 없으면 이 영화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영화가 될 뻔했다. 나름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맛으로 즐길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생각하면 결코 잘 만든 영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혹시 크롤을 안 보셨다면 이 영화 말고 크롤을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크롤은 지금 쿠팡 플레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레시 상어의 습격은 그다지 추천할 만한 영화는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